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화를 공부하고 있는 강대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르고호 이야기,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같이 보셨고요. 오늘은 그걸로부터 한 세대 뒤에 있었던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장 잘 전해주는 작품은 일리아스인데요. 이게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이고 서양 최초의 문헌 자료입니다. 서양 문화는 문학 작품으로 시작했어요. 이 작품하고 오디세이아 두 개가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진, 아마도 원래는 글자로 쓴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것은요, 신화 속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 아이고 강 선생 강의 너무 어렵네 그러시는데, 그냥 신화는 아주 단순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그저 이름들이 낯설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 다 외우려고 시험 봐서 100점 맞아야지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고요. 중요한 이름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진다. 그리고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 이름은 안 중요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고 같이 보시죠. 자, 제우스와 포세이돈이 아름다운 바다의 여신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테티스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다가 제우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테티스가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보다 뛰어난 자식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신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아들이 태어나면 쫓겨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테티스를 강제로 인간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때 신랑감으로 정해진 사람이 펠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앞에 보시면은 펠레우스가 그 테티스를 찾아가서 허리를 껴안고 지금 구원하고 있는데, 이 테티스 바다의 여신은 물의 신들이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원래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면서 저항합니다. 인간에게 시집가기 싫어서. 여기 사자도 그려져 있고 뱀도 그려져 있는데, 여자가 사자로도 변하고 뱀으로도 변했다는 뜻이에요. 현대는 저거 이상적인 배우자를 얻고자 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참아야 한다, 뭐 그런 교훈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해가지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아직도 눈을 못 맞추고 있어요. 서로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참입니다. 거기에 모든 신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불화의 여신은 초대를 받지 못했다. 불화의 여신 나타나면 싸움 나니까. 그러자 불화의 여신이 거기에 심통이 나가지고 거기 등장했어요. 황금 사과를 던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 있었다고. 그래서 모든 여자가 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 여신이 남아요. 그래서 최종심에 제우스가 귀찮아가지고 이것을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에게 떠넘겼습니다. 파리스가 목자로 양을 치고 있는데 세 여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고요. 저 세 여신은 각각 파리스를 매수하려고 그럽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헤라 여신이 공작을 데리고 있고요. 가운데에 머리에 관을 쓰고 에로스를 동반하고 있는 아프로디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무장을 갖추고 있는 아테네 여신이 있어요. 세 여신은 각각 헤라 여신은 부와 권력을 주겠다라 그러고, 아테네 여신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요.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목표로 놓고 살아갈지 결정하는 순간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 파리스는 그 중에 아프로디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약속한 그이에게 황금 사과를 줬어요. 우리들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작은 행복이면 되지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저거 대체로 좀 안 좋게 해석했어요. 너무 속된 그 감각의 세계에 빠진 거라고. 자, 이 그림 약간 우습게 아테네 여신과 헤라 여신이 한껏 정성 들여 꾸미고 왔는데 낙선해가지고 말하자면 실망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아프로디테가 흐뭇한 표정으로 사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유부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넬라우스의 부인이 되어 있는데 그 집에
파리스가 나타나서 접대를 받다가 주인이 그 외갓집에 초상이 나서 거기에 간 사이에 부인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찾기 위해서 10만 대군이 몰려가서 10년 동안 싸운 끝에 나라가 망하고 여자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게 트로이아 전쟁의 전말이에요. 근데 야,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그렇지 그 여자 때문에 10만 명이 몰려가서 10년 싸우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이 헬레네는 약화된 여신이라고 학자들이 그럽니다. 영험한 여신상을 훔쳐가서 전쟁이 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를 지키려는 쪽에서는 여자가 자진해서 왔다고 주장하고 여자를 빼앗으려는 쪽에서는 납치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림들이 대체로 이게 납치인지 아니면은 그 가출인지 불분명하게 그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 그림도 여자의 몸동작은 저항하는 것 같지만 시선이 먼 데로 향하고 있어서 딴 데로 가고 싶은 마음도 표현된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트로이아에 사람들이 쳐들어간 지 9년이 지나도록 트로이아가 함락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10년째에 특별한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 지역을 약탈해서 좋은 거 나눠 갖고요, 예쁜 여자도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는 브리세이스라는 여자가, 전체 지휘관 아가멤논에게는 크리세이스라는 여자가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가멤논에게 배당된 여자의 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서 자기 딸을 찾으러 옵니다. 근데 아가멤논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사실은 아폴론의 사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아폴론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아폴론이 막 질병을 보냅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아가멤논 때문이라는 게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가멤논이 여자를 돌려줘야만 하게 되니까 화를 버럭 내요. 다들 예쁜 여자 데리고 있는데 왜 나만 여자 빼앗겨야 되냐고. 여기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남들이 마음속으로만 자기 속으로 존경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옆에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빼앗겼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아킬레우스는 네 여자 내놔라.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역시 화가 나서 칼을 뽑아요. 너는 나보다 신분이 낮으니까 내 밑에 꿇어라.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칼을 뽑는데 뒤에서 누가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돌아보니까 저기 오른쪽에 아테네 여신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나타나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폭력은 피하고 말로만 다투라고. 그러면 나중에 3배로 갚아주겠다고. 저거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속에서 이걸 그냥 꽉 판을 뒤집어 엎을까 말까 이런 그 갈등인데, 그거를 저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음속에 갈등 있을 때 뿅 하고 이쪽에 착한 천사 저쪽에 나쁜 악마 나와가지고 싸우는 경우 영화 같은 데 덜어 있죠? 그거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좋다. 여자를 빼앗아가는 건 참겠지만 나 앞으로 전투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제우스에게 청을 넣습니다. 내가 전투하지 않는 동안 우리 편이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얘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아까 테티스하고 펠레우스의 결혼,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킬레우스입니다. 따라서 테티스가 제우스에게 가서 부탁할 무슨 근거가 있어요. 강제로 인간에게 시집 보냈거든요. 그래서 테티스가 제우스를 찾아간 참입니다. 제우스가 고심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여요.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서는 헤라가 저것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나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우스의 독수리가 보고 있네요. 옛날에 저렇게 턱과 무릎을 잡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요. 자, 그래요. 그렇지만 일리아스라는 작품에 직접 보면요, 저기 제우스가 약속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질 않아요. 전투는 딱 나흘만 벌어지는데 첫째 날 전투에서는 히랍군이 꽤 잘 싸웁니다. 아킬레우스 없이. 이게 히랍군이 싸우러 막 나가니까 트로이아군도 그걸 막으러 나와요. 그런데 그 트로이아 쪽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톡 튀어나와서 야, 여자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가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헬레네의 원래 남편인 메넬라우스와 현재의 남편인 나 파리스가 싸우는 게 어떠냐? 그래서 둘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전쟁 9년 지나가고 10년째인데 이제 와서 무슨 단독 대결이야 하실 텐데, 작품이 시작됐으니까 다시 한번 옛날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소간 인위적인 데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왼쪽에는 그 메넬라우스, 오른쪽에는 파리스, 둘이 대결하는데 조금씩 파리스가 밀려요. 그러고 있는데 결정타를 맞기 전에 아프로디테가 요 파리스를 데려다가 헬레네의 침실로 데려갑니다. 한편 헬레네는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기 저 사람은 누구고 누구다라고 가리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헬레네가 예쁘다기보다 모호하게 그려졌죠. 예쁘게 그려봐야 모든 사람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모호하게. 그리고 여신이니까 저렇게 그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아프로디테가 성벽 위에 있는 헬레네를 데려다가 조금 전에 단독 대결하는 데서 불려온 파리스하고 결합하라고 그래갖고 그 막 피 뿜는 전투 장면에서 갑자기 에로 장면으로 배드신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일리아스 만든 시인이 양쪽에 균형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그 겉보기 승리는 원래 남편 메넬라우스에게 줬지만 실속은 현재의 남편이 차지하는 걸로 균형 맞춰놔서 그래요. 한편 밖에서는 전투가 재개돼서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아킬레우스 대역인 사람이에요. 원래 히랍의 이야기 덩어리가 크게 티바이, 오이디푸스가 살았던 그 도시 이야기하고 트로이아 이야기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데 저쪽 이야기,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을 호메로스, 이 일리아스를 만든 작가가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새 시대의 작가가 새롭게 약간씩 고쳤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없는 동안 아킬레우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디오메데스입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은 저기 저 창 들고 있는 사람 있고 그 밑에 그 사람 하나 있죠? 아테네 여신입니다. 아테네 여신이 직접 전차를 몰면서 도와주고요. 흰 말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아이네이아스예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도 부상당해서 떠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전쟁의 신 아레스까지 쓰러뜨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길래 여신의 아들을 쓰러뜨리고 여신을 다치게 하고 전쟁의 신까지 쓰러뜨리나. 아킬레우스가 그동안 9년, 10년 동안 싸웠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편 헥토르가 성 안에 들어가서 파리스를 데리고 옵니다. 파리스야 나가자 그러면서 중간에 자기 집에 들러가지고 자기 가족 만나서 잠깐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아마 지금 여기 전쟁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약 1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